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제가요. 네? 예, 토지 매매를 했는데요. 네. 예, 토지 매매를 했는데 가격은 1억 9천이고요. 네, 1억 9천에 토지 매매를 하셨고, 예, 네. 계약금으로 7천을 받았어요. 네. 예, 근데 원래 이 토지가 한 필지였는데 그 몇 년 전에 그 저희 집 그 옆에 그 땅 주인이 집을 짓고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일부 그 도로가 필요한가 봐요. 네. 그래서 도로 부분을 그 저희 땅을 도로가 없으니까 네. 저희 땅을 좀 사용 승낙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용 승낙을 해줬어요. 네. 예, 그랬더니 저희 땅에서 한 11평 정도가 그 도로로 지목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 토지를 매매를 했는데 네. 그 매수자가 네. 요 도로 부분하고 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한 도로하고 임야하고 합병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사도랑 임야랑 합병을 해달라고 했다고요? 예.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합병이 되는 줄 알고 네. 그 계약서에 그냥 잔금 이전에 합병을 해준다 그렇게 썼거든요. 네. 그 계약서를 쓰고 바로 네. 그 시청에 가서 합병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도로가요. 네. 그 사도하고 임야 그러니까 지목이 달라서 합병이 안 된대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바로 그 매수인한테 전화를 해서 네. 그 시청에 있는 담당 직원과 통화를 시켜줬어요. 네네. 그래서 매수인도 알았다고 하고 저는 그게 이해가 다 된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잔금하는 날, 네. 잔금하는 날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는 그게 합병이 안 되면은 땅 살 의미가 없다면서 네. 제가 사용 승낙을 해준 분한테 네. 그 토지 그 일부 11평에 대한 토지 포기각서를 받아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내면서 네. 기간도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 전에 얘기를 하시지 잔금하는 날 이렇게 황당하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네. 제가 얘기를 했더니 네. 잔금은 이제 그 돈 70%만 받고 네. 나머지 30%는 그 땅 포기각서를 받아오면 그때 정리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네. 예. 그래서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네. 했는데,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은 그거를 도로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거를 제가 어떻게 그거를 포기각서를 해주냐고 네.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내가 그 매수인한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사용하고 있는 땅을 포기각서 받아오는 것도 그렇고. 네. 우리 이 상해에서 그냥 깨끗이 정리하자고. 네. 그랬더니 포기각서를 또 못 받아오면은 받은 돈 70%에서 1,000만 원을 또 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받은 돈 70%를 잔금 70%를 다 그 매수인한테 돌려주고 저는 그쪽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한 2주 이상 기다렸어요. 네. 예. 2주 이상 기다렸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네, 연락도 없고. 네. 예. 그래서 제가 한 2-3번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네. 근데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문자를 줬어요. 며칠까지. 네. 그리고 그냥 지적도 있는 그대로 가져가시고 소유권 이전해 가시고 네. 잔금 정리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아무런 묵묵부담이 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문자를 또 보냈어요. 며칠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그러면은 계약금까지 돌려주겠다고. 네.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11평에 대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가격을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알았다고 전화 끊고 그냥 있는 돈을 받은 계약금을 제가 그냥 다 보내줬어요. 네. 근데 저쪽에서는 지금 자기는 전혀 해지할 의사가 없고 그 법정 소송으로 한다고 하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답해서 이렇게 네.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속상하실 텐데 이렇게 매매가 어려워서 매수인한테 잔금까지 돌려줬는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우기는 상황이에요. 정말 네, 난감한 아니, 상황인 것 같은데. 이분한테 이분 네네. 그랬어요. 매달 며칠까지 그냥 네. 깨끗하게 네. 또 있는 그대로 잔금 정리하시고 네네. 소유권 이전해 가시고 그렇게 해 가시라고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네,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네. 사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김영주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 일단 좀 전에 받으셨던 돈 다 돌려주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 계약금까지. 네. 그쪽에서 그 준 거를 다 그냥 순순히 받았나요? 예, 받았어요. 예, 그 잔금은 아까 잔금 중에서 70%만 받았었던 것이죠? 네. 다 받았던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러면 그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계약을 유지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한 가지 검토해봐야 될 게 이제 사도 합병이 안 된다는 사실을 네. 그 매수인 측에서도 계약 당시에 알았나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예, 그 전원주택을 짓고 그렇게 지어서 파시는 분이라 예. 그런 거는 다 알고 계시고 아. 제가 구청에 가서 시청에 가서도 그거 안 된다는 걸 예.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시켜줬어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걸 보면 세 등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사도가 합병이 된다는 전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하나, 네. 그 다음에 사도가 합병이 안 되니까 그런 합병이 안 되면 그 전원주택에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토지 네. 사용 허락을 받아와라 하는 사람들의 네, 네, 그쵸. 예. 토지, 네, 예, 예, 예. 그러면은 사겠다. 그 다음에 네.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사도 부분은 뭐 네. 사기는 사지만 사용을 못 하니까 그만큼 돈을 까달라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 뜻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제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뒤에 계약들은 앞에 계약들이 깨어지고 난 뒤에 하는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처음에 계약은 임야의 그 사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파신 거잖아요. 네네. 이게 팔고 그게 합병이 된다는 전제로 해서 판 거기 때문에 그 합병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도로 사용된다는 그 토지 부분이 본인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평소에 상관없이 계약 네. 체결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처음에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 보통은 매수인 측에서 계약을 취소한다거나 해제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좀 네. 반대라서 좀 제가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봤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사도가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사도가 합병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계약을 처음 계약한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예, 그 상황이 됐고 토지 사용 포기각서를 받아와라 이 부분은 이제 그 대안으로서 다시 그쪽에서 제안을 한 거잖아요. 예, 예. 그 잔금하는 날 갑자기 그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새로운 합의, 처음 계약할 때는 없었던 새로운 예, 어떤 없었던, 예, 합의 예. 사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 자체가 처음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추가 약정이든 또는 처음에 했던 계약의 변경이든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 안 된 것 자체로 이미 이 계약은 사실상 뒤에 것들이 되었으면 새로운 합의에 따라서 이행을 하시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그게 안 됨으로 해서 계약은 다 깨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근데, 예. 예. 그분은 계속 이행해 왔잖아요. 잔금할 때까지요. 네, 잔금에 할 때 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도 조건을 다셨잖아요. 잔금의 70%는 주지만 아까 말씀하시기에 30%는 그 토지 사용 포기각서를 받아오면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정리를 해주겠다. 네, 예, 그게 30% 네. 주겠다는 거였는데 그게 앞에 계약서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말하자면 네. 매매 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계약서대로 하지만 그 네. 나머지 계약 조건에 있어서는 새롭게 추가로 약정했거나 또는 계약의 내용이 변경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네. 처음하고 다른 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네. 뒤에 그걸 이행하냐 안 하냐는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토지 사용 포기각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네. 토지 사용 포기각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 매도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전원주택에서 그 사도 11평을 이용하시는 분이 네. 그걸 토지 사용 포기각서 서줘야 받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누구한테도 이게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계약을 이행은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약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행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저는 나중에 뭐 저분이 법정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네. 뭐 계약금에 뭐 배액 배상을 한다라든가 그런 예, 부분은 그렇죠. 지금 걱정 안 걱정하시는 게 돈을 다 돌려주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잘못 시간 끌다 보면 이거 뭐 땅 팔지는 못하고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 네, 맞아요. 그 상황이 딱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예, 그래서 네. 돌려주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금 매액 상환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돈을 다 돌려줬고 그 사람 받았잖아요. 다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추가로 더 지금도 달라고 아무런 할까 연락이 봐. 없으면서도 문자로만 네. 계속 나 이 해지할 수 없다고 예. 괜히 진짜 겁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씀하신 우리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 해제의 문제가 아니라 네. 계약이 무효냐 취소냐는 문제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돈은 다 돌려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그 계약 관계는 다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법적으로 네. 소를 제기해 오든 하더라도 네. 법리적으로 방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변호사님 제가 하나 뭐 좀 여쭐게요. 네. 예, 이 매수인이 저한테 법정 그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요. 예. 이제 기간은요? 기간하면 10년은 가죠. 그러면 저는 그 땅 아무한테도 못 팔아요? 아니, 그거 아니죠. 지금 그쪽에다가 등기 넘겨주고 하신 거 없으시잖아요. 예, 예. 예,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1, 2년 후에 다른 분한테도 이 땅 팔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건가요? 아이고, 내 땅 내가 파는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니 저쪽에서 2년 후에도 다시 법정 소송 들어오면 어떡하나요? 그렇죠. 소송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땅은 이미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팔았잖아요. 네, 예, 그 사람이 권리 취득한 데는 문제가 없고 문제는 네. 이제 그 법률 관계 관련해서 결국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이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현재 말씀하신 걸로만 놓고 보면 네. 뭐 아무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아, 네. 계약서에는 합병을 전제 조건으로 합병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지만은 그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저쪽에서 상대방이 법정 그렇죠.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거 방어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 이제 상대방도 그 합병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사실은 전원주택 하는 사람이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도가 몇 평이든 떠나서 그걸 이 계약을 통해서 아예 이전을 못 해오면 문제가 더 되겠지만 이전은 해올 수 있는데 그 사도가 지금 다른 전원주택 아까 좀 처음 말씀하실 때 네. 전원주택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했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을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소유권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땅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걸 다 고려해서 매매계약 매매대금을 산정했다고도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 매수인 모두가 다 이게 뭐 고의로 그런 게 또는 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첫 계약 자체가 이제 무효나 취소 사유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런 경우면 매도인이 계약을 계속 유지해서 이 계약에 따른 뭐 매매대금을 그렇죠. 네.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네, 거꾸로 된 일은 네. 좀 경향이 좀 느낌이 드는데 뭐 네. 충분히 이럴 수도 있긴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상담자님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네.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